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희토류 등 핵심 광물이 첨단 산업을 넘어 국가 경쟁력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에 각계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핵심 광물 공급망 확보를 위한 대응 전략을 논의했습니다. 국내 연구팀이 일반 3인칭 영상을 1인칭 시점으로 변환하는 인공지능 모델을 개발했습니다. 인공지능이 영상의 시점을 자연스럽게 변환할 수 있도록 3인칭과 1인칭 시점으로 제작된 4천여 개의 비디오 데이터를 학습시켰습니다. 극지연구소 연구팀이 남극 빙하 아래에 존재하는 호수의 세부 구조를 규명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호수의 면적은 약 23제곱킬로미터고 여의도의 약 8배 규모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호수 바닥에는 두께 약 120m의 퇴적층이 쌓여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엄청난 연산 처리와 빠른 속도를 가능하게 하는 양자 컴퓨터는 제2의 인공지능 기술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양자 컴퓨터 기술의 현주소와 미래 발전 전망에 대해 전문가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투데이 시작합니다. 첨단 산업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광물 공급망을 둘러싸고 글로벌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정부와 산업계, 학계 관계자 등이 한자리에 모여 핵심 광물 공급망을 둘러싼 국내 대응 전략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임느솔 기자입니다. 최근 반도체와 전기차 배터리 산업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핵심 광물은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전략 자산으로 떠올랐습니다. 이런 흐름 속에 핵심 광물 공급망 전략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우선 광산 개발부터 가공, 유통까지 전 과정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관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주도적으로 자산을 투자를 통해서 자산화해서 광산 업스트림부터 미드스트림, 다운스트림까지 저희가 갖춰야지만 주도적인 공급망을 관리할 수 있으리라 보입니다. 공급망 확보와 함께 핵심 광물 관련 기술 개발도 시급한 상황. 참가자들은 핵심 광물 경쟁력은 선광과 재련, 고순도화 등 가공기술 역량에 달려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자원 부국들과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도 가공기술력은 핵심이라는 데 공감했습니다. 우리나라는 기술을 통해서 성장해왔기 때문에 자원 분야에서도 기술을 매개로 해서 자원보유국과 협력을 하고 그리고 공급망을 연결하는 그런 지원책들, 정책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가자들은 핵심 광물이 산업 분야를 넘어 국방과 외교 등 국가 안보에도 영향을 미치는 만큼 정부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전략 마련을 강조했습니다. YTN 사이언스 임늘솔입니다. 극지연구소 연구팀이 남극 빙하 아래에 존재하는 호수의 세부 구조를 규명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남극 빙하의 약 2.2km 아래에 묻혀있는 빙저호를 대상으로 지표에서 진동을 발생시킨 뒤 반사돼 돌아오는 파동을 분석해 지질 구조와 물성을 파악했습니다. 그 결과 빙하로 덮인 호수의 형태와 내부 구조를 정밀하게 확인했으며 호수의 면적은 약 23제곱킬로미터로 여의도의 약 8배 규모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수심은 최소 10m 이상이며 호수 바닥에는 두께 약 120m의 퇴적층이 쌓여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연구팀은 이번 탐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양수산부와 협력해 오는 2029년에는 남극 빙저호 시추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해 10월부터 정기검사를 진행한 전남 영광 한빛 4호기의 재가동을 허용했습니다. 원안위는 정기검사 항목 90개 중 임계 전까지 필요한 79개 항목을 검사한 결과 원자로가 안전하게 가동될 수 있음을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결함이 확인된 배관은 새 제품으로 바꿨고 가스켓을 전량 교체했으며 유사 배관 39개를 추가 점검한 결과 추가 결함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영화를 관객의 시선이 아닌 주인공의 시점으로 볼 수 있다면 더 몰입감 있게 느껴질 텐데요.
국내 연구팀이 일반 3인칭 영상을 1인칭 시점으로 빠르게 변환하는 인공지능 모델을 개발했습니다. 김은별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화 아이언맨에서 주인공이 치료를 받는 장면입니다. 인공지능 모델로 변환하자 관람자가 직접 아이언맨을 치료하는 시점의 영상이 만들어집니다. 영화 속 결투 장면도 간단한 변환으로 실제로 악당과 싸우고 있는 듯한 영상이 만들어집니다. 일반 3인칭 영상을 1인칭 시점의 영상으로 변환하는 인공지능 모델입니다. 연구팀은 인공지능이 영상의 시점을 자연스럽게 변환할 수 있도록 3인칭과 1인칭 시점으로 제작된 4천여 개의 비디오 데이터를 학습시켰습니다. 이를 통해 두 영상의 차이를 비교하며 정답과 오답을 구분해 사각지대를 채울 수 있도록 훈련했습니다. 3인칭 뷰에서 보이지 않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검은색으로 나오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저희의 정답 1인칭 비디오가 있기 때문에 정답 비디오를 잘 생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학습시켰다고. 영화 속 주인공의 시점뿐 아니라 스포츠 중계 속 선수의 시점을 영상으로 변환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고정된 영상이 아닌 미묘한 흔들림까지 반영해 경기 중 선수들의 움직임이나 시선 처리까지 구현한 겁니다. 또 이 기술을 활용하면 피지컬 AI가 자신의 시점으로 학습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설명입니다. 저희 알고리즘이 이제 만들어준 이 1인칭 시점의 영상들이 이 로봇 AI에 탑재될 알고리즘을 학습하는 용도로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연구팀은 변환 가능한 영상을 늘리고 정확도도 높여 가상현실과 증강현실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연구할 계획입니다. YTN 사이언스 김은별입니다. 세계적인 명품 브랜드 구찌가 인공지능으로 만든 모델이 등장하는 화보를 공개해 온라인에서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고 영국 BBC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BBC는 구찌가 밀라노 패션 위크를 앞두고 남녀 모델과 말, 자동차 등 AI로 생성된 이미지를 공개했다며 이탈리아의 장인 정신을 강조하는 구찌의 AI 사용이 모순적이라는 반응을 전했습니다. 특히 모피 코트를 입은 노년의 여성의 이미지가 도마에 올랐다며 구찌가 1976년 의상을 입을 진짜 밀라노 할머니도 못 찾는 암울한 시절이라는 댓글을 소개했습니다. BBC는 구찌가 공개한 이미지가 AI로 대량 생산되는 저질 이미지를 뜻하는 AI 슬롭에 불과하다는 비판도 거세다고 보도했습니다. 중국의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가 사용자와의 대화 도중 욕설을 하는 일이 발생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업체 측은 다중 대화 처리 과정에서 모델이 비정상적 결과를 내놓은 것이라며 긴급 수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매체 홍성신문 등에 따르면 시안의 한 변호사는 춘제 연휴 기간 텐센트의 생성형 AI 서비스 위안바오를 이용해 새해 인사용 이미지를 제작하던 중 욕설이 포함된 문구가 생성됐다고 밝혔습니다. 텐센트는 모델이 여러 차례 대화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비정상적인 결과가 발생했다며 관련 문제를 긴급 교정하고 사용자 경험을 최적화했다고 밝혔습니다. 디지스트 오용석 교수팀이 항우울제 투여 뒤 실제 치료 효과가 나타나기까지 시간이 걸리는 치료 지연 현상의 핵심 원인을 규명했습니다. 기존 항우울제는 신경 전달 물질인 세로토닌의 농도를 높이는데 실제 효과가 나타나기까지는 수주에서 수개월이 걸렸습니다. 연구팀은 항우울제를 장기간 투여한 생쥐 뇌의 변화를 추적해 뇌의 모시세포가 항우울제의 자극을 받으면 신경 펩타이드를 생산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우울증을 치료하려면 이 펩타이드를 충분히 만들어내 주변 신경세포를 재건해야 하는데 이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설명했습니다. 15년 동안 방치된 지하보도가 첨단 농업기술과 만나면 어떤 모습일까요? 대전시가 폐허가 된 지하보도를 딸기와 채소 생산이 가능한 도심 속 스마트팜으로 탈바꿈시켰습니다. 오승훈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대전 도심 한복판에 있는 지하보도입니다. 계단을 따라 지하보도 안으로 들어가니 내부에는 농장이 조성돼 있고 새빨간 딸기가 주렁주렁 열렸습니다. 옆에는 바질과 버터헤드, 프릴라이스 등 샐러드용 쌈채소가 무럭무럭 자라고 있습니다. 제가 서 있는 이곳은 15년 동안 방치되었던 지하보도입니다. 첨단 농업 기술을 접목해 딸기와 채소를 생산할 수 있는 스마트팜으로 재탄생됐습니다.
오랜 기간 방치된 곳이다 보니 습기가 많고 온도 유지가 어려워 작물 재배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재배에 적합한 저발열 LED 전등을 개발하고 자동 환경 제어 기술이 적용된 항온 항습기를 설치하면서 1년 내내 딸기 수확이 가능해졌습니다. 4,500개의 모종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 달 목표를 한 380kg 정도의 딸기를 생산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과 성인은 4,000원, 초등학생은 3,000원의 입장료를 내면 딸기와 채소를 직접 수확해 볼 수 있습니다. 또 체험비를 추가로 내면 수확한 딸기나 채소를 이용한 케이크와 샐러드도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대전시는 지난 2023년부터 도심 속 빈 건물을 활용한 스마트팜 조성 사업을 추진해 왔는데 폐지하보드를 활용한 사례는 처음입니다. 대한민국 최초의 사례이기 때문에 오늘 이 스마트팜 설치가 정말 제대로 된 경제성을 확보해서 도심 농업 또 실내 농업, 빌딩 농업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폐허처럼 방치된 도심 속 유휴 공간이 첨단 농업 기술과 만나 활기 넘치는 공간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YTN 오승훈입니다. 교육부는 규모가 작거나 노후한 학교를 제외한 모든 국공립 초중고교에 태양광 발전 설비를 놓기로 했습니다. 현재 1,315개 학교 가운데 35%의 태양광 발전 설비가 설치돼 있으며 이를 2030년까지 77%까지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태양광 발전 설비로 학교 전기요금 증가 추세에 대응하고 신재생 에너지 교육 자료로도 활용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우선 올해 400개 학교에 50kW 용량의 태양광 설비를 설치할 예정인데 이것만으로 한 해 12,000톤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와 학교당 1,000만 원의 전기요금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양자 컴퓨터는 제2의 인공지능 기술로 주목받고 있는데요. 양자 컴퓨터 기술의 현재 수준과 미래 발전 방향, 정현석 서울대 하이브리드 양자 컴퓨팅 센터장과 함께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센터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이 양자 컴퓨터 연산의 기본 단위라고 하면은 큐비트라고 하잖아요. 먼저 이 큐비트가 무엇이고 또 일반 컴퓨터의 연산 단위인 비트와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건지도 한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예, 고전 정보 처리의 기본 단위인 비트는 0 또는 1, 둘 중에 하나의 값만 가질 수 있습니다. 반면에 큐빗은 양자역학의 성질에 기반해서 0이나 1뿐만 아니라 0과 1이 중첩된, 즉 0도 아니고 1도 아닌, 측정 전까지는 0인지 1인지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 존재할 수 있는 그러한 양자 정보 처리의 기본 단위입니다. 이 큐빗은 고전 비트로는 만들어낼 수 없는 다양한 양자 중첩 상태들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양자 컴퓨터는 이런 큐빗들을 여러 개 이용해 가지고 특정한 문제들을 효율적으로 풀어낼 수 있는 그런 장치입니다. 예. 근데 이 큐비트를 구현하는 게 쉽지만은 않아 보이는데요. 현재 어떤 기술들이 활용이 되고 있는지도 한번 소개를 해주시죠. 예, 현재 몇 가지 유력한 기술들이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초전도체를 이용한 기술, 또 전자기장에 가둔 이온을 이용하는 기술, 또 광자를 이용하는 기술, 또 반도체와 중성원자를 이용하는 기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들이 정확한 제어성, 또 많은 큐빗을 다룰 수 있는 확장성, 또 게이트의 연산 속도, 이런 것들에 있어서 장단점이 서로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최종적인 승자가 결정됐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예. 현재 이 양자 컴퓨터의 수준이 NISQ로 알려져 있는데 이 단계가 구체적으로 어떤 상태를 말하는 건가요? NISQ 디스크는 상당한 수준의 노이즈, 즉 오류가 여전히 있는 상황에서 대략 정확한 숫자가 있는 건 아니지만 수십 개에서 수백 개 정도 규모의 큐빗을 제어하는 중간 규모의 양자 컴퓨팅 단계를 뜻합니다. 오류를 정정해서 정확한 연산을 구현하는 그러한 양자 컴퓨터 바로 이전 단계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중간 규모의 큐빗을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제어를 합니다. 또 양자 컴퓨터의 고전 컴퓨터 대비 원리적 우월성도 보입니다. 그렇지만 누적되는 오류 때문에 정확한 논리적 연산을 하는 데는 이르지 못하는 단계입니다. 현재 양자 컴퓨터 기술이 바로 이런 디스크 단계에 있다
라고 말할 수가 있고요. 학계와 산업계에서는 니스크 단계에서 양자 컴퓨터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무엇이 있는가 이것을 계속 연구하고 또 발굴해내고 있습니다. 예. 이 양자 컴퓨터의 성능을 끌어올리려면 아무래도 이 양자 오류를 정정하는 기술이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좀 개선할 수 있을까요? 예, 맞습니다. 이 양자 오류 정정 기술이 대단히 중요한데요. 큐빗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양자 상태이기 때문에 아주 작은 자극에도 대단히 민감해서 매우 쉽게 오류를 일으킵니다. 양자 오류 정정은 이런 큐빗에 생기는 오류를 찾아내고 정정하는 기술입니다. 정보를 담고 있는 큐빗은 언제 오류가 생길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수의 보조 큐빗들을 이용해서 오류가 언제 어디서 일어나는지를 감시하고 또 오류가 일어났을 때 적절한 정정을 해주는 그러한 방식입니다. 오류가 많이 일어날수록 이를 정정하기 위해서 큐빗들의 숫자도 많이 들어가고요. 또 복잡한 추가적인 연산도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자 오류 정정은 쉽지 않은 기술이고 큐빗의 물리적인 오류를 낮추는 그런 기술적 발전이 한 면으로 필요하고요. 또 다른 면으로 효율적인 오류 정정을 위한 정교한 이론적 설계, 이 두 가지가 모두 필요한 작업입니다. 예,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 니스큐 단계에서 오류가 없는 단계까지 나아간다고 한다면 궁극적으로 상용화 수준의 양자 컴퓨터로 볼 수가 있는 건지가 궁금하고 이렇게 되면은 처리 수준은 어느 정도가 되는 건가요? 물론 이제 오류를 이제 없애면은 매우 아주 이상적인 양자 컴퓨터가 되겠죠. 그런데 이제 현실적으로는 오류를 완벽하게 없애기는 어렵고요. 예. 이제 필요한 정도의 정확성을 얻어낼 때까지 충분히 정정하는 수준에 이르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인데요. 이를 결함 허용 양자 컴퓨팅 혹은 결함 허용 양자 컴퓨터라고 부릅니다. 이는 큐빗에서 일어나는 물리적 오류를 계속 정정해서 최종적 연산의 정확도를 원하는 정도까지 높일 수 있는 그러한 양자 컴퓨터를 말합니다. 이런 최종 단계 양자 컴퓨터가 나오게 된다면 현재 쓰이고 있는 암호 시스템의 상당 부분을 무력화하는 것도 가능해질 것입니다. 이건 물론 현존하는 슈퍼컴퓨터로도 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러나 이것은 언제 도달할지 예측하기 어려운 기술적 난이도가 상당히 높은 문제입니다. 예, 그렇군요. 이 양자 기술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양자 기술은 인공지능 다음 기술로 주목을 받고 있잖아요. 양자 컴퓨터가 잘할 수 있는 분야라고 한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한번 부탁드립니다. 예, 아마 가장 잘 알려진 것은 양자 컴퓨터가 일부 공개키 암호를 깨뜨릴 수 있다는 것일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높은 수준의 오류 정정이 필요한 정확한 계산의 영역이기 때문에 실제 구현되기까지는 아마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예. 그런데 이제 양자 컴퓨터는 오류를 완전하게 정정하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에서도 특정 물리계 시뮬레이션이나 근사적 추정 이러한 문제에 있어서 고전 컴퓨터보다 우월성을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양자역학적인 특성을 가지는 물질의 미시적인 구조를 추정하는 데는 양자 컴퓨터가 고전 컴퓨터보다 상당한 강점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는 신약이나 신소재 개발 이러한 분야에서 상용화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러한 잠재력이 있는 분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의학 분야까지도 발전이 가능한 거군요. 예. 그런 것도 이제 기대를 하고 있는 것이죠. 아, 그렇군요. 이 양자 컴퓨터가 그런데 상용화가 되면 기존 컴퓨터와 좀 다르게 다 무용지물이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우려도 좀 있는데 한때 그런 말도 있었습니다. 양자 컴퓨터가 암호화폐 체계를 무력화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양자 컴퓨터가 상용화된다고 해서 기존 컴퓨터가 일단 이제 무용지물이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양자 컴퓨터는 전 분야 만능 기계가 아니고요. 그러한 장치가 아니라 양자적 특성에 맞는 그러한 특별한 문제와 만났을 때 그 특별한 진가가 아주 극단적으로 발휘될 수 있는 그런 특정 문제, 특정 과제에 특화된 장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드린 암호 해독 그리고 시뮬레이션을 통한 그런 추정이라든지 최적 경로 탐색 같은 문제 이러한 것들이 양자 컴퓨터가 고전 컴퓨터를 능가할 가능성이 있는 그런 문제들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제외하고는 고전 컴퓨터를 사용하는 것이 비용 면에서 여전히 효율적일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암호화폐 체계를 무력화하는 것은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어느 정도까지는 현재 기술 단계를 고려했을 때는 다소 먼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새 정부 들어서 인공지능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데 인공지능과 양자 컴퓨터의 접목도 지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양자 컴퓨터 개발에도 도움이 되는 건가요? 그렇기도 하고 또 아니기도 한데요. 예. 사실 현재 인공지능 기술이 양자 컴퓨팅 발전을 위해 극복해야 할 근본적인 물리적 문제를 풀어주는 그런 기술은 아닙니다. 양자 기술은 물리적인 한계에 도전하는 그런 기술이기 때문에 조금 맥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인공지능이 양자 컴퓨터 개발 과정의 여러 가지 공학적 문제들을 효율적으로 효율화하는 데 유용한 도구로 쓰일 수는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실험 데이터를 학습해서 실험 장치를 세팅하기 위해서 더 좋은 제어 조건을 찾아줄 수 있고요. 또 양자 오류 정정 과정에서 중간 측정 결과를 가지고 어떤 오류가 났는지 추정하는 그런 과정이 있는데요. 이러한 추정을 인공지능으로 더 빠르고 효과적으로 하려는 그런 연구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인공지능이 양자 컴퓨팅 기술의 발전에 도움을 줄 수는 물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앞으로의 미래는 양자 컴퓨터와 그리고 인공지능을 포함한 고전 컴퓨터가 공존하는 그러한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현석 서울대 양자 컴퓨팅 센터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25일부터) KTX는 수서역에서, SRT는 서울역에서 출발하는 시범 교차 운행이 시작됐습니다. 이원화된 고속철도 운영 체계를 통합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속도전에 나서는 모습인데, 통합 운영의 효율성을 꼼꼼히 따져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두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그간 SRT 열차만 오가던 수서역 플랫폼으로 부산역에서 출발한 KTX 열차가 들어옵니다. KTX SRT 시범 교차 운행이 시작됐습니다. KTX는 수서역에서 부산역을, SRT는 서울역에서 부산역을 매일 한 번씩 왕복 운행합니다. 정부가 올해 말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코레일과 SR 완전 통합의 실질적인 출발점이기도 합니다. 서울역이 아닌 수서역에 KTX를 세우니 감회가 새롭습니다. 교차 운행 첫 기장으로서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승객들은 반깁니다. KTX가 수서역으로 오는 거가 있어가지고 타고 왔는데 신기하고 좋았고요. 평소에는 없었는데 자주 이렇게 기차가 있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교차 운행 기간 수서발 KTX 운임은 기존 SRT와 동일하게 운영되고, 서울발 SRT는 기존 KTX보다 평균 10% 낮은 운임이 적용됩니다. 국토부는 수서역의 경우 SRT보다 좌석 수가 2배 이상인 KTX를 투입해 수서역 이용객의 좌석 선택 폭이 넓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다만 기관 통합을 전제로 한 교차 운행인 만큼 한계가 뚜렷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단순한 좌석 증가 효과는 큰 의미가 없죠. 중요한 거는 얼마나 소비자들이 원하는 시간에 좌석이 증가가 됐느냐를 검증한 다음에 통합을 해도 늦지 않죠. 근데 왜 이렇게 서두르는지는. 경쟁 체제가 해소된 이후엔 독점에 따른 요금 인상 압력이 생길 가능성도 있습니다. 국토부와 코레일 SR은 시범 운행 결과를 토대로 차량 운용 효율을 높인다는 방침인데, 속도전 못지않게 철저한 검증도 필요해 보입니다. YTN 최두입니다. 질병관리청은 앞으로 코로나19 먹는 치료제를 팍스로비드 한 종으로 한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공급해온 코로나19 치료제는 먹는 치료제인 팍스로비드와 라게브리오, 주사제인 베클루리주까지 3종입니다. 현재까지 라게브리오는 품목 허가를 못 받아 현재까지 긴급 사용 승인 상태였는데, 재고 유효 기간이 끝나 다음 달 17일부터 사용이 중단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팍스로비드 사용이 활성화하도록 일선 의료기관의 처방 편의성을 높일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사이언스 투데이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